네, 밥상머리 토크 고지은 변호사 그리고 노태민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정말 의미 있는 발언이 나와서 이 이야기부터 좀 해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문형배 후보자의 발언인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방에 살아보니 모든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중앙 집권하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을 절감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면 우리 헌법에서 선언한 지방 분권의 가치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이루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저렇게 이제 인사청문회장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방 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 상당히 좀 낯섭니다. 헌법재판관 대변인, 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헌법재판소는 이제 네. 9분의 판사분들로 구성되어 네네. 있고요. 그리고 198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아, 오래됐군요. 국민들이 이제 헌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 헌법에 대한 해석의 권한을 위임받은 데가 헌법재판소인 거죠. 그래서 뭐 법률 위헌한지 아닌지, 네네. 혹은 정당을 해산하는 결정이라든지 국가기관의 탄핵이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이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아마 문 후보자께서는 지역 균형이라는 게 헌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충분히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들을 아마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이 모두 9분으로 구성이 네. 되어 있다 그죠? 사실 저 헌법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은 헌법재판관이 많이 되지만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이른바 이제 향판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거는 경우는 아주 좀 드문 것 같아요. 고지은 변호사님. 그만큼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이 컸기 때문에 또 저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 후보자는 1992년도에 네. 부산 지역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시작을 부산에서 시작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부산 경남 지역을 돌면서 판사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네. 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또 문무일 검찰총장이나 네. 또 윤대진 검사장하고도 막역한 사이로 좀 알려져 계시는데요.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네. 인연이 좀 네. 있으셨어요? 문 후보자께서 가정법원장이던 네네. 시절에 여러 가지 특강, 여성 변호사들, 또 청년 변호사들을 위해서 뭐 시간을 내셔가지고 네. 특강도 하시고 연수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많이 뵀습니다. 국회에서는 이제 흔히들 우리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이라고 하죠. 우리법 연구회 회장까지 지내셨더라고요. 여당으로부터 이념, 성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격도 조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 보면 네네. 낙태죄 관련해서도 태아의 생명권 주체도 네. 중요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는 여성의 자기 성적 결정권도 네.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의견을 밝혔고요. 네네. 이 문제는 이제 조만간에 나올 낙태죄에 관한 위헌 판단에도 여러 가지로 지금 한참 더 첨예한 문제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영향을 미치지 그렇네요.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합니다. 네. 또 동성애에 관해서도 네. 찬반 영역에 속하지 않는 문제라고 하면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만큼 네. 또 뭐 여러 그런 법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동성애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약간 진보적인 성향이 보이시는 분이시죠. 어떻게 우리 문 후보자께서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만은 지역에 대한 애정이 정말 깊이가 있는 만큼 아마 우리 법 속에 또 우리 법 체계 속에 있을지도 모르는 뿌리 깊은 중앙 집권적인 사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주는 또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클럽에서 키스하는 연인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21살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인 벌금 15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춤추고 술 마시는 클럽에서 다른 커플이 이제 입 맞추는 걸 찍었어요. 그런데 이게 몰카냐, 초상권 침해냐, 혹은 이게 무슨 죄가 되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대표님. 지난해 1월달에 이 남성이 네. 이제 키스한 한 커플의 사진을 네.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문제 몰래 촬영을 했는데 네. 그 커플은 이제 이 남성을 이제 고발했고요. 그리고 네네.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실 클럽이면 누구나 이게 허용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공개된 장소인데 굳이 촬영하는 사람이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이 피의자도 이제 네. 어떻게 하다 사진이 찍힌 건지 자기는 잘못 눌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네요. 예, 스마트폰을 만지다가 잘못 눌렀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뭐 자신은 증거로 어떤 걸 제시하고 있냐면은 이제 네. 초점이 맞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피해 커플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예, 처음부터 네. 스마트폰이 자기들을 향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의식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네, 예. 피해 커플도. 네, 네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스마트폰을 압수를 해서 찾아봤더니 이 커플 말고도 다른 커플들의 많은 사진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습니다. 또 다른 동영상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그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촬영한 것만으로도 유포는 안 했다고 하지요. 그러면 촬영한 것만으로도 이게 죄가 되나요? 예,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재판을 받았고요. 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특이하게도 성폭력 네.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네. 적용이 됐는데요. 음.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네. 클럽 사건은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1항에 따라서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굉장히 셉니다. 그렇네요. 네, 이 남성의 경우에는 초범임이 감안돼서 네. 비교적 낮은 벌금형에 처해진 건데 네. 이후에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만은 네. 항소도 기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소를 한 거는 이게 뭐 받아들일 수 없다, 억울하다 이런 뜻일 텐데 2심에도 형량이 바뀌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남성은 수사기관 이래로 판결을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에 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범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2심 재판부는 남성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5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예, 비록 피해자가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뭐 지금 피해자들이 용서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합의가 안 때문에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뭐 민폐를 끼치는 질서를 네. 안 지키는 시민들 사진을 찍어서 뭐 공유를 한다든지 그렇죠. 혹은 그러다가 SNS에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우연히 찍었는데 네. 또 다른 사람 얼굴이 들어가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방송사에서도 이런 일이 좀 있습니다. 뭐 축구라든지 야구 중계 저희들이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관중석을 촬영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관중석에 혹시 불륜 커플들이 앉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의도하지 않게 그래서 그 불륜 커플이 앉아 있는 모습을 TV 화면을 통해서 또 남성이나 여성의 가족들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이 문제가 커지거든요, 정말. 예,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의도치 않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사진은 피사체가 아니라 네. 우연히 찍힌 거라고 하면 그 범죄에는 항상 필요한 게 고의라는 건데 네. 고의가 없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의인지 아니면 네. 과실인지 이런 부분들은 다 내심에 있는 거라서 네. 그걸 외부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결국 사진을 두고 이 구도상으로 그걸 일부러 찍은 것인지 그게 피사체로서 확인이 되는지 네. 전체 장면이 필요한 장면이었는지 또는 이제 전후에 찍힌 다른 사진에 이제 뭐 봤을 때 네. 그거를 계속 향해 갖고 찍고 있었다든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감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수영복을 입고 있는 남성이나 여성을 찍어서 뭐 이렇게 공유를 했다거나 이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비동의 촬영죄, 그러니까 수영복, 비키니 같은 거를 네. 입은 여성들을 찍었다고 하면 네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자세 같은 경우에는 네네. 예, 당연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또 크게 처벌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스마트폰 보편화되고 있고 또 사진 동호회들 굉장히 요즘 많이 늘어서 이런 갈등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뭐 찍을 때는 상대방한테 꼭 허락받고 찍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5분만 있어. 나 여기 아는 양반 얼굴만 잠깐 보고 올 테니까. 뇌물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네가 아직 모르는구나. 우리 서에서 뇌물 안 받는 건 나밖에 없어. 경찰서 간부가 사건을 잘 봐주겠다며 수백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도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네, 부패하고 무능한 경찰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영웅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 이런 내용들 과연 영화 속에만 있는 걸까요? 현실에서는 참 불가능할까요? 예. 예, 뭐 그런 해피엔딩이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 그런 개가천선을 기대하기보다 사실 이런 일은 애초에 일어나지 네. 말았어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 경남 양산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기를 잘 봐달라면서 이제 경찰관에게 이제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하. 예, 한 400만 원 정도를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꽤 되는 전달을 액수네요. 했는데 이제 담당 경찰은 이 한 달간 돈을 빌린 것이다, 뇌물이 네.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피의자 사이에 평소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막연한 사이도 아니고 돈이 뭐 오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 피의자는 이제 양산에 네. 있는 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였는데요. 네네. 지난 1월 달에 자신이 일하던 공장에서 네. 불이 났습니다. 야외에 있던 실외기가 네. 불이 나가지고 한 200여만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네네. 조사를 해봤더니 그 화재의 원인이 이제 담배꽁초였고 그 네.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이 바로 이 노동자인 걸로 밝혀진 거죠. 어떻습니까? 저 일부러 방화를 한 것도 아니고 실수로 담뱃불을 흘린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죄가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경찰관한테 뇌물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덮으려고 한 걸까요? 그 처음에는 이 피의자가 돈을 주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하. 경찰관이 접근을 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네. 300만 원 빌리고 그 다음에 회식해야 된다고 또 100만 원을 빌려가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분히 의도성도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피의자가 받은 돈을 진짜 회식을 했다면 변호사님 이건 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함께 회식한 경찰들이 이 네. 돈이 수사 중인 피의자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돈의 출처를 본인이 알고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모두 수뢰죄로 처벌받습니다. 이제 다만 자기가 먹은 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만 원을 참석했었던 사람들 수로 나눠서 수뢰액이 결정이 되고요. 네. 형법 제129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경남 경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또 다른 비리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 경찰과 이제 네.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업자는 일종의 가불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간부 경찰이 자신의 부인이 보험 설계사였는데 네. 이 업자에게 자신의 부인에게 100만 원짜리 보험을 들게 강요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직위를 이용해서 아마 강요를 한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건데 네. 그랬다면 이제 전형적인 갑질이 되는 건 거죠. 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국무총리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참 경남 경찰의 비위로 떠들썩했던 어저께 네. 부산발 비위 사실이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아, 네네. 네, 사정을 듣고 보니 이건 비위보다는 실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이야기입니까, 변호사님? 예, 지난달 27일에 네. 부산 남부경찰서 수사과에서 불법 대부업 일당을 검거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한 아파트로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까지 잘한 일이고요. 네. 근데 현장에서 벌써 7명이나 되는 피의자를 다 훌륭히 체포를 했는데요. 문제는 그 현장에 체포 영장과 압수 영장을 두고 나왔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저기 용의자들 체포해가지고 부산까지 내려왔는데 아차 거기에 중요한 서류를 다 놔두고 왔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는 그 피의 사실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일 텐데 이게 중요한 기밀 정보나 이런 것들도 들어있지 않나요? 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는 피의자들의 인적 사항과 범죄 사실이 총망라되어 있는 엄연한 네. 공문서입니다. 아하. 그런데 공무집행 중에 경찰관들이 이를 분실하고 왔다는 거죠. 결국 대부업 조직원 중에 그 체포되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네. 이 서류를 다 돌려보고 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 공유하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아무리 뭐 설사 조금 뭐 여러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건 공문서 관리의 측면 차원에서의 문제라서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해당 경찰관은 이제 공문서의 분실을 알고 그 피의자와 같은 조직에 있던 조직원들이 연락을 해서 이걸 또 우편으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 보통 우리 상부상조는 아주 좋은 미덕이라고 알려져 네. 있는데 이번만큼은 예외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 속에도 제보자와 관련되는 정보가 들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그냥 실수라고 웃고 넘길 수는만은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운봉산 산불이 발생한 지 사흘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산불로 부산 산천 초목 곳곳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산불이 시작된 곳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경작을 하던 텃밭인데 그때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팻말도 붙이고 이랬는데도 아마 이 문제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아마 느끼셨던 문제일 것 같은데 뭐 산책 좀 하려고 뒷동산에만 가도 뭐 지금 마구잡이로 만들어 놓은 텃밭들 정말 많고요. 정리도 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농약병에다가 쓰레기다 뭐 이런 문제도 참 많은데 어떻습니까? 그 화면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이제 보시는 곳은 진주의 이제 한 야산입니다. 등산로를 따라 이제 곳곳에 텃밭이 보이고요. 네. 이 텃밭을 가꾸는 할머니가 이제 걸음을 주기 위해서 네.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들고 가기도 합니다. 텃밭을 보면은 이제 농기구와 쓰레기들이 네. 이제 널브러져 있고요. 그리고 무분별한 경작으로 나무들이 신음하고 있다. 뭐 이런 표말이 있는데 좀 무색해 보이네요.
다른 곳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네네. 입구부터 중턱까지 대부분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네. 경작을 위해서 나무를 베어서 울타리를 만들고 심지어는 막사도 지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월이 한 20년 지나니까 이제 텃밭 이게 경영하는 게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정상까지도 텃밭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악취가 심해가지고요. 되게 불편하고 보기도 되게 흉합니다.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팻말도 붙이고 이랬는데도 계속 농사를 짓고 이래가지고 우거진 상태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저분하고 지금 뭐 진주 지역의 화면이 나왔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진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부산 경남 전역에 걸친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게 뭐 도심 속에서 자연을 즐기는 꽤 괜찮은 취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자연 훼손을 하는 불법, 뭐 엄연한 불법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불법 경작이 네. 공유지인 산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음. 원지형을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토사가 유실되거나 폐기물이 방치되면서 네. 이제 산사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또 정부가 세금으로 조성을 해놨던 뭐 어린 묘목들을 베어버리는 그런 네.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심해지면은 주변 임야가 좀 훼손될 가능성이 좀 커지고요. 불법으로 개간한 토지가 갱사지라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 토양이 침식의 우려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불법으로 임야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게 자연 상태의 그 녹지로 하는 데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뭐 저렇게 환경 훼손도 문제이고 뿐만 아니라 이번 그 부산 운봉산 화재에서 또 미뤄봤듯이 불법 경작지가 이 불을 일으키는 산불을 일으키는 또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단지 농사를 짓는 것을 넘어서 이제 네. 막사를 짓고 거기서 취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쓰레기를 태우는 일들도 있어서 네.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난 10년간 산불 원인을 분석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경작지에서는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고 담뱃불을 흘려서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전체 36%에 해당했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심각하면 뭐 제대로 좀 단속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직접 단속을 하기가 쉽지가 네.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신고가 들어와야 단속을 했는데 네. 이제 벌금이나 원상복구 등 실질적인 단속 사례도 이제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적은 적은수 직원들이 그런 모든 걸 갖다 파악을 해서 한다는데 사실 좀 그런 인력적으로 좀 어려움이 좀 있고. 예, 또 불법 경작을 하는 분 대다수가 이제 집에서 먹을 상추 이제 조금 키운다라고 밥벌이로 이거 조금 팔아서 뭐 키우고 먹고 산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는 중이라 네. 가지고요. 또 단속이 또 실효성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네, 법적으로 단순한 무단 경작 같은 경우에는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다만 토지 소유자가 그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 경계 측량을 해서 펜스를 치신 경우 펜스를 뜯고 출입해가지고 무단 네. 경작까지 이르게 되면 형법 제370조에 따라서 경계 침범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또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보호되기 때문에 72조에 따라서 변상금 부과 조치가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무단 사용 수익으로 인한 처벌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단 경작의 경우에는 규모가 굉장히 작고 영세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실 뭐 이게 단속으로 나와도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아이고 내가 실수로 모르고 그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그거 뭐 처벌하기도 힘들고 그런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좀 정도가 지나친 것들은 정말 좀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고요. 네.